네, 시청자 여러분, 태열입니다. 이 코로나 열풍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다 아프게 하네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아프게 하네요. 역대적으로 봤었을 때 참 많은 불편함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아픔을 더 만들어낼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충분히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드리고요. 음, 여러분께 며칠 전부터 부적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참 오래간만에 부적을 손에 잡았어요. 제가 부적을 잘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웬만한 분들 오셔서 부적을 이렇게 부탁들을 하시는데요. 아마 열의 9분 정도는 저한테 거절당하셔서 심이 좀 상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또 부적을 내리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서 많은 분들께 거절했었습니다. 범국민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코로나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상심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을 좀 드려볼까, 무엇을 드려볼까 고민하다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한꺼번에 좀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다시 부적을 손에 잡았네요. 지금까지도 계속 부적을 내리고 있어요. 부적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써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시간을 꽤 잡아먹어요. 또 부탁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아마 오늘 내일 중이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 부적은 모두 다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쯤 또 한꺼번에 이렇게 그 발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바로바로 발송 못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도 일이라는 게 효율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적 잘 모르시겠죠? 또 혹은 부적을 직접 내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아마 보편적인 분들은 부적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또 부적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무속인들의 언어로 또 설명을 드리면 그 또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적이 진짜 효험이 있느냐? 어떤 부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적 값이 천차만별이죠. 어떤 분들은 부적 한 장 내리는데 뭐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되게 자랑 삼아서 말씀하셨는데요. 살짝 부럽기는 했어요. 뭐 금가루로 쳐발라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300만 원씩 받으시는 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굳이 부적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값이 싸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저렴하게 부적을 막 남발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여러분께 요번에 서비스하는 건 남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정성, 나름대로의 신경 쓴 거니까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부적을 내려서 나눠드리는 것과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고 부적을 또 제대로 써드리는 거하고는 감정적으로도 다르고요. 기운적으로도 제가 내는 기운적으로도 조금 다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부적의 허와실. 부적에 대한 효염. 저는 무속인이니까 당연히 부적은 효염 있습니다. 확실하게 효염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불교상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이라든가 이렇게 인쇄된 부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쌉니다. 불교상해 가서 보시면은요, 뭐 한 장에 10원, 20원, 글쎄 한 50원쯤 하려나?
그런 부적들을 팔아요. 또 어디 명산대철이라든가 대철 뭐 이런데 어디 관광지를 가시면은요 부적 모양의 뭐 책갈피, 휴대폰 고리 이런 것들을 팝니다. 과연 그런 부적에서도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있는 것이 있고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없는 것이냐? 그럼 인쇄된 부적이나 그렇게 관광 기념품으로 파는 부적들 중에서 특별한 효용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왜 봄 되면은 각 가정이라든가 어떤 상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입춘대길이라고 많이들 써놓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편적인 효용성, 보편적인 기운을 가질 수 있는 물건도 있다. 그러니까 부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외에 부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요. 기호가 있습니다. 이 부적은 상징과 기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상징과 기호 안에는 함축적 언어 그리고 함축적 그림이 있어요. 그 함축적 언어와 그림의 내용을 보면 부탁 혹은 명령이 주류로 있죠. 신의 세계에서의 어떤 체계적 약속도 있습니다. 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죠. 표현되는 것이 상징과 기호다. 제가 예전에 부적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서 부적은 어떠한 기운을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그 기운에 대상을 심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가 과거에 말이죠.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암행어사의 권력을 받아서 마패라고 하죠. 마패를 차고 이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신분을 나타낼 만한 무엇이 없었어요. 암행어사 그러면은 왜 뭐 종이에다가 크게 좀 써서 임금이 멋진 필체로 이렇게 좀 암행어사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한다 하고 도장 옥새 크잖아요. 임금이 쓰는 건. 꽝 찍어서 이렇게 주면 어떤 자기 신분을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쇠로 만든 이 마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마패를 딱 보여주면 암행어사인 줄 압니다. 물론 그 뒤에는 자세하게 이런저런 새겨져 있는 글들이 있죠. 자, 마패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마패를 주웠습니다. 마패를 주워서 암행어사 행세를 한다. 그러면 본질을 들키기 전까지 그는 암행어사로서의 어떤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사회적 약속이죠. 체계적 약속인 거예요. 물론 언어도 그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본질을 알아차린다고 하면 그저 암행어사의 마패는 누군가 훔쳤건 주웠건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본질을 들킨 이후에는 한낱 쇠쪼가리에 지나지 않죠. 물론 부적이 한낱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신의 세계 속에서 신이 직접 무언가를 다 하실 수 없으니까 그 기운을 담아서 나인 줄 알아라 라고 해서 내리는 어떤 그런 부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고요. 부적을 내리는 자마다 다를 수 있고 부적을 받는 자마다 내리는 자가 달리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또 제가 요번에 부적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적의 효용성, 이 효력, 언제까지 가느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부적을 논하면서 부적은 유통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굳이 어떤 부적의 효용성을 따지자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다른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배터리와 같아요. 그 배터리가 안 쓰고 오래 냅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배터리가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켜놓지 않고 꺼놨다 하더라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배터리가 언젠가는 효용성을 다 하겠죠. 켜서 사용을 한다면 더 빨리 닳을 거예요. 해서 보편적 부적은 대략 1년마다 한 번씩 간다. 교체한다. 그러나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적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약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드린 부적은 병마 불친부라고도 하고요. 병마 호신부라고도 합니다. 병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운을 좀 제대로 못 쓰게 제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죠. 환자가 지니고 있었을 때는 병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기운을 북돋우게 만드는 그러한 효용성을 갖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질환자가 어떠한 그 질환에 맞는 부적을 내려서 받았다. 그래서 그걸 지녔다. 그러면 병세가 어떠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저는 아주 심각한 분이라면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심각한 중에서도 조금 낫다. 당장의 어떤 이 목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긴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부적은 교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적을 지녔을 때 내 몸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부적의 기운을 많이 써요. 또 혹은 많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부적의 기운을 쭉 빨아들여서 며칠 혹은 몇 주 지나서는 그 부적이 한낱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적을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많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상식을 지니고 계신다고 하면 부적에 대해서 조금 나은 활용을 하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무속인 내지는 부적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적을 보름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해서 태우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큰 재수를 받기 위해서 혹은 아주 큰 운수를 열기 위해서 혹은 아주 좋지 않은 병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크게 문제가 있었을 때 혹은 크게 뭔가를 더 열어야 할 때는 그만큼 더 빠르게 강한 기운을 써서 그 기운을 빨리빨리 부적에 있는 기운을 소진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부적은 상징과 기호다. 함축적 언어이며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적은 부탁이나 명령어도 함께 있다. 어떤 자가 어떻게 부적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 아마 불교상해라든가 서점에 가시면은 부적을 쓰는 법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적이 아주 멋지게 잘 그려져 있는 부적의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그리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많이 깨달은 자가 신과의 소통이 충분히 되는 자가 상징과 기호 언어를 그렇게 체계를 잡아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약간 뭔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는 그렇게 내려받아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운을 쓰는데 과연 다른 자가 그 기운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똑같이 베껴서 아무리 기도와 어떤 성심을 다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 기운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다 칩시다. 기술이 있다 쳐서 암행어사 마패를 내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구분 못할 만큼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효용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못 가질 수도 있죠. 진짜가 오히려 가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면요. 하지만 신의 세계 속에서 신의 세계의 어떤 체계적 약속은 그러한 어떤 변형, 변칙이 그다지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거든요. 아주 똑같이 생긴 10개, 100개,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신의 세계소의 어떤 기운은 반드시 확연하게 이렇게 발현되기 때문에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같은 기운을 쓰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적을 어떻게 내리느냐? 또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잘 만들어진 부적을 기본적으로 연습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적에 대한 상징과 기호, 함축적 언어, 그림, 부타거나 명령어를 기본적으로 학습은 좀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직접 내려받는 상징과 기호가 더욱 중요하다. 기본은 이때 나에게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를 상징과 기호로 별도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새롭게 뭔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하다. 왜? 나도 그 기운과 일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부적에 대한 허와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어떤 사람의 부적을 보면 정말 아주 멋들어지게 잘 그리고 잘 쓴 부적이 있어요. 마치 기계로 쓴 것처럼 뭐 획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쁜 작품과 같은 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내리실 수 있는 부적,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기운, 그 뭐 이렇게 그 재주가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불행하게도 태을법사는 그렇게 멋지고 이쁘게 아니면 잘나게 부적을 내리질 못해요. 부적은 모양 보고 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상징과 기호는 모양이라 말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상징과 어떤 기호를 어떻게 내려받아서 어떤 기운으로 써내려가느냐가 중요하지. 이쁘고 아름답고 예쁠 것 같으면요. 서예하시는 분들이 부적을 배워서 쓴다면 정말 잘 쓰십니다. 또 그림을 전공하신 분들이 부적을 내려서 쓰신다고 하면 정말 아름답게 잘 내리십니다. 하지만 서예하시는 분들이나 이 펜글씨 이쁘게 쓰시는 분, 붓글씨를 공부하시는 분들, 서예가 붓글씨구나. 이 그림을 오래 하신 분들, 아무리 이쁘고 뭔가 모양새 틀에 잘 맞춰서 잘 내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무당들이 개발세발 이게 뭐 그림인지 글씨인지도 모를 이렇게 막 내려 쓴 거하고 비교해 보면 모양은 그게 좋을지 몰라도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초반에 물었던 여러분들의 질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적에 효과가 있느냐, 누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부적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문양과 어떤 기호, 어떤 상징을 넣었느냐, 어떤 언어와 어떤 그림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도 부적의 기원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다. 여러분 피상적인 설명입니다만은 농구 경기장에 가가지고요 야구 룰을 자꾸 강조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은 재미있게 어떤 그 경기를 즐길 수가 없겠죠. 왜 부정 얘기하는데 농구와 야구를 얘기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룰을 자꾸 적용해서 엉뚱한 경기장에서 엉뚱한 룰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적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부적을 내리면서 행복하게도 했고 나름대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뿌듯함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고요. 또 나름대로 태을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힘겹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잠시나마 조금의 여유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제가 뭔가를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해서 부적이라는 매개체를 잡아봤는데요. 하는 김에 여러분께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병마 부적을 내려서 좀 드렸는데요. 그 중에 다른 걸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도요. 저에게 다른 걸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근데 웬만하면 요번 이 기회에 여러분께 서비스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필요하신 부적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대략적인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부적을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실적인 삶이 이러한데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부적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시면은요. 제가 그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부적을 요청하시는 방법은 대을법사의 무당일기 118편이죠. 제가 이 코로나 부적 드린다고 했던 게 118편일 거예요. 118편을 참조하셔서 그 방법으로 저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드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내가 아픈데 이러이러 해갖고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받고 싶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병마부적 충분히 거기에 함께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코로나 전용 부적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용 부적은 저한테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그걸 어떻게 뭐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코로나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부적을 이렇게 내려서 드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요. 병마부적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심각한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함께 그건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불치 내지는 난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런 분은 좀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보편적 병마부적과는 조금 다른 기운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제가 조금 더 정성을 쏟아야 하는 그러한 형태의 부적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병마부적 지금 받으신 분들은요, 재차 신청 안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금도 이거 꽤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승진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보편적 승진과 보편적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가슴이 졸여서 혹은 꼭 이번에 승진해야 하는데라는 어떤 그런 바람 때문이라면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소중하고 혹은 꼭 해야 한다 뭐 어떤 이런 정말 심각할 정도 이 어떤 지금 앞두고 있는 어떤 이 테스트 내 인생의 삶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큰 어떤 이 무게감으로 자리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깊이 고민해 볼 거고요. 또 뭐가 있으려나? 여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부적이 너무너무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는 것도 맞고 우리는 지금까지 참 잘 견뎌왔는데 내적으로 알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듦이 있어서 사랑하지만 계속 뭔가가 문제가 일으켜지는 부부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꽤 많이 상담해 봤잖아요. 어떨 때는 이 사리를 느낄 정도로 막 부부가 다툼을 합니다. 제 앞에 제 눈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언성이 높아질 때는 둘이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막 그러시는 분도 봤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헤어지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서로가 알아요. 아는데도 자꾸 그런 이 자연적 부자연적 다툼과 이견이 계속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글쎄 부적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떠한 사연이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그만큼 절실하다면은 뭐 사연 줄줄이 너무 적으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보내주셔도 제가 충분히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대월법사의 무당일기 218편을 끝까지 다 보시면 신청하시는 방법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있을 수 있죠.
매번 뭔가 정말 정말 절실히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중간에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긴 세월 어느 정도 충분히 내가 어딘가에 무엇을 했는데 꼭 마지막에 갖고 잘못되시는 분들 있죠. 지금까지 다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데 2년, 3년 혹은 뭐 몇 년 이상도 무언가 더 노력했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잘못되는 분들.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서 이젠 뭘 새로 시작하는 것도 두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날 찾아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찾아오기 어려워서 부족이라도 어떻게 좀 그 힘이라도 좀 빌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대열법사가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마 올 봄에 준비해서 한국의 무속신앙과 어떤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외국에 수출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베트남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인들 입국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오늘 뉴스를 봤어요. 자, 그래도 저는 준비 역시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 1년이면 반, 또 한국에서 반. 물론 뭐 6개월 나가 있고 6개월 한국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또 다른 분들 저와 지금까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저에게 어떤 삶의 안내를 함께 받으셨던 분들께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새로운 삶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께 뭐라도 조금 더 드려보고자 제가 정신머리가 지금도 없지만 그때 되면은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좀 더 소홀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 마음의 짐을 좀 덜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시기 불편하고 제가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부적으로라도 좀 땜빵을 해볼까 하는 게 태을법사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뭐 부적에 대한 비용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런 부담 안 드리려고 이렇게 공개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뭔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면 뭐 보내주시면 전 받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편에선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사비도 얼마예요? 그러면 예 주시는 대로 받아요. 뭐 1,000원을 내면 1,000원도 받고요. 1,000만 원을 내면 1,000만 원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근데 물론 1,000만 원 내시는 분은 없었어요. 점사비를 1,000원 내시는 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액 갖고 여러분께 어떠한 불편도 드리냐 아니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뭐 제가 이 무료로 이 병마부정 나눠드린다 우편료만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문자로 막 이렇게 그 문의 오세요. 정말 우편료만 보내도 되느냐? 그래도 뭐 부적비를 조금 더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안겨드리려고 태을법사가 이 유튜브를 켜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유튜브를 켜놓고 있는 거니까 그 점 꼭 마음속에 명심하십시오. 이해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어영부영 떠들다 보니까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오늘의 일기도 근 28분, 29분, 네, 30분 가까이 갔네요. 자,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제가 이 붓을 잡았습니다. 경명주사를 묻혀가면서 붓 2개를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붓이 빨갛게 끝이 보이죠? 네. 계속 지금도 부적을 내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나 부적 얘기하면서 꼭 해야 될 얘기를 까먹었다. 지금 붓을 보고 생각났어요. 이 부적이 왜 빨간색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그 안내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엉뚱한 얘기만 하고 끝났다. 아유, 큰일 났네. 근데 하긴 해야 되겠어요. 길어졌어. 부적이 왜 빨간색이냐?
그럼 과거에 여러분들은 부적이 어떻게 해서 생성됐는지를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부적은 이 예전의 신관들, 그러니까 제사장, 샤먼들이, 대무당들이 신과의 어떤 손톱, 신탁에 의한 신탁 문자를 이렇게 적었던 게 부적의 이 시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물론 그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문신에서 시작됐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거의 부적은 종이나 돌에 새겼던 게 아니라 사람 몸에 직접 새겼습니다. 직접 새기는데 어떠한 물감으로 새겼던 게 아니라요. 아주 예리한 것으로 사람의 살을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나와서 붉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되니까 이 사람의 피는 과거에도 굉장히 신성시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 피를 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종이가 생기고 뭐가 생겨서 다른 쪽에 뭔가 이렇게 사람의 살을 직접 대지 않고 글자와 문양처럼 뭔가를 새겨서 상징을 만들 때 이 피를 형상화해서 붉은색을 썼다라고 하는 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적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좀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이 부적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징과 기호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부적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쯤은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뭐냐고요? 도장입니다. 저도 여기 도장이 있는데요. 왜 도장이 부적이라고 말씀드리느냐? 그럼 이 도장을 보면요. 인주가 있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이건 부적에서 온 문화입니다. 그럼 도장은 뭐냐? 부적을 새긴 거예요. 그럼 어떤 상징과 기호죠?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과 기호예요. 그게 뭐죠? 이름이죠. 이 도장을 꾹 찍어서 누군가에게 주면은요, 내가 허락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나를 나타내는 상징과 기호입니다. 이 도장 문화는 부적에서 온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는 부적을 평상시에 사용하고 계세요. 그 힘을 쓰는 거거든요. 어디에다 어떻게 무엇을 적어서 내가 도장을 꾹 찍어서 주면은요, 그건 내가 낼 수 있는 힘 자체를 이 종이 한 장이 부적으로 인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속인들이나 이렇게 기운을 쓰는 자들이 내리는 부적은 그와 같습니다. 신의 어떤 이 기운을 빌어서 대신 써서 내려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신다고 하면요, 부적에 대해서 한 90%는 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모양을 보지 마십시오. 이쁘다 안 이쁘다 잘 썼다 못 썼다를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기호와 어떠한 기운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보십시오. 대월법사가 그런 기운이 있는 부적 보내드리겠습니다. 할 말 다 했다. 자, 대월법사의 무당일기 부적의 허와 실 편이었습니다. 물론 논쟁거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요, 논쟁거리 부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때는 다른 이야기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고맙습니다. 대월법사였습니다.